그 어지러움 증상이 바로 이 귀 질환 때문에 생기는 그 질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라만 보아도 뭐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보세요. 내 눈을. 아니 바라보고 있는데 좀 어색해요. 제 눈은 안 보셔도 되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게 눈동자를 보면 네. 귀에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아, 그래요?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눈을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어지러움증 때문에 저희 병원 찾으시면 저도 이 환자분들의 눈동자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이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 전정기관과 이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석기관과 세방고리관을 합한 네. 걸 전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전정기관, 또 하나는 손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각,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바닥에서 느끼는 고유 감각이라는 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눈하고 전정기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전정기관의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눈동자의 움직임이 변할 수 있습니다. 눈동자가 떨리는 안진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게 귀에서 생기는 어떤 질환인지 알 수가 있고요. 같은 이유에서도 이 뇌에서 생긴 어지러움증인지 아닌지도 이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면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래요. 저도 지그시 한번 아, 양쪽에서 왜 그러세요? 바라만 보아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선생님? 이게 심쿵하네요. 자, 이게 감사하다. 네, 제가 뭐라고 어떻게 갖고 하면 되나요? 왔는데요. 자, 이게 그 프렌첼 안경이라고 하는 검사 기구입니다. 네. 불안경처럼 생겼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그래서 그 눈동자의 움직임 방향에 따라서 이게 귀에서 오는 건지 머리에서 오는 건지 귀에서 오는 거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환자한테 이 프렌첼 안경을 씌워주고 그리고 눈동자를 좀 더 자세히 보는 그런 기구인 거죠.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저는 어지럼증을 그전에는 뭐 크게 느껴본 적도 없고 그게 어떤 증상인지 사실 궁금할 정도로 잘 몰랐는데 네. 한 6개월 전부터 자고 일어나면 몇 걸음 딱 떼면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어지러워요? 좀 핑그르르 돌고 머릿속이 이렇게 까맣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걷기가 어려워서 네. 그 벽에 이제 손을 짚고 그 증상이 없을 때까지 이제 네. 좀 약간 멈춰서고 저 짚어드려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어지러우시죠? 네. 그래서 제가 눈을 뭐 이렇게 꼭 감고 있는 그런 네. 날이 이제 좀 네.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저도요. 궁금하네요. 아, 김경화 씨도? 저 지금 마음이 시급합니다. 네. 저는 원인을 몰라요. 이석증인 그러니까.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이석증. 오늘 좀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네. 그럼 신동진 아나운서 먼저 좀 해보시죠. 네, 저도 네, 좀 두 분 어떤 다 문제가 있는 순서대로 건지. 한번 해볼까요? 네. 예. 그 눈동자를 보면 제가 어떤 증상이 있는 건지 괜찮은 건지 알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여기 한번 신기하다. 앉아보시겠어요? 사실 저는 진단을 받아봤으니까. 이석증이라고. 근데 그 안진이라니까 눈에서 이제 그 동공 지진인 거잖아요. 그렇죠, 안진이. 그렇죠. 네. 그 눈 떨림 때문에 이게 흔들려 보여가지고 어지럽더라고요. 막 돌아요? 네. 그것 저는 때문에 많이 어지러움증이 꼈었어요. 악화가 되는 게 맞고요. 네. 자, 제가 아까 전에 그 프렌첼 안경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이 비디오 ENG라고 해서 또 이 프렌첼 안경에다가 이렇게 그 안에 내시경을 달아서 이 화면으로 볼 수 있고 또 좀 더 자세히 분석하는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시경까지요? 네, 요거 먼저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이게 참 이런 기술들이 뒤에 발달하니까 계시고, 진짜 정확하게 진단받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렇죠? 눈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한번 조절. 아, 지금 눈을 돋보기로 볼 수 있으니까 더 자세히 볼 수 있네요. 눈이 맑으세요. 눈 뜨세요. 아, 제가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보여요? 네. 저는 그 지금- 안에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눈동자의 움직임을 좀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자, 와, 신동진 아나운서 고개 신기하다. 살짝 숙여보시겠어요? 네, 고개만 살짝 숙여보세요. 네. 제가 눈 뜨고 계세요. 네. 제가 고개를 좀 흔들게요. 네. 그냥 고개를 좀 흔들겠습니다. 눈 뜨고 계세요. 아, 저렇게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주시는군요. 왼쪽 쳐다보실까요? 아, 눈동자만 따라오세요. 눈동자만 따라오시고 네, 오른쪽 한번 쳐다보세요. 네, 됐습니다. 신동진 선배님은 그 자세 안정적인 그대로 것 같은데. 자, 이제 한번 의자 눈동자도 침대 위에 한번 안정적이구나. 올라와 보세요. 누워 보세요. 네. 네, 눕지 말고 앉아 계세요. 네. 자, 어지러움증이 제가 있으시면 뒤로 확 넘길 건데요. 네. 뒤쪽에서 고개를 쑥 떨궈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고개 오른쪽 보시고 자, 뒤로 천천히 넘어갈게요. 하나, 눈 둘, 뜨셔야 돼요. 셋. 눈 뜨셔야 눈 뜨고 올라, 눈 뜨고 보세요. 네.
괜찮은 거죠? 네. 괜찮아 보이는데. 가만히 있는 거 자, 눈 뜨고 올라올게요. 눈 뜨고 올라오세요. 눈 뜨고 올라오세요. 눈 뜨고 올라오세요. 자, 네. 좋습니다. 왼쪽 볼까요? 자,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려갈게요. 고개 뒤로 제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어요. 좋습니다. 다시 올라올게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증상이 왔을 때, 어지럼증이 왔을 때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제 눈이 이렇게 계속 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신동진 네. 선배님은 자, 이제 안정돼 됐습니다. 있는 검사 끝난 거예요. 네, 네, 간단하게 봤는데요. 눈동자도 네. 모범생이네요. 네. 그러시네. 네. 그럼 뭐 저는 뭐 김경아 검사 받는 동안에 어지럽거나 뭐 특별한 괜찮으셨어요? 네, 증상은 잘 몰랐는데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종합적으로 다른 검사를 같이 해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게 지금 급성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특이하게 병적인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보이진 않으십니다. 정상인가요? 다행이네. 네, 지금 안진 검사로는 정상으로 판단하셨고요. 예. 다 끝난 거죠? 네, 예. 김경아 씨 한번. 다음은 김경아 씨. 근데 괜히 예. 떨리네요. 예. 그래도 또 어지럼증이 있으니까 원인을 알면 좋으니까. 그럼요,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심하게 어지럼증이 왔을 때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뒤로 확 접기시면 써보시고.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요? 네. 병원에서 검사를 이미 받아보셨어요? 해요. 저는 저렇게 치료할 때도 저렇게 하고. 김경아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었어요? 안 들려요. 집중하셔서 나는 잘 들리던데. 눈 검사하는데 귀가 안 들려. 귀에 고개 살짝만 들어보시고. 네. 제 눈은 맑나요? 검사를 네, 떠보세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깜빡이지 마시고요. 네. 깜빡이지 마시고. 자, 고개 살짝 앞으로 숙여보세요. 정면 보고 계세요. 네. 고개 좀 흔들게요. 고개 좀 흔들게요. 자, 왼쪽 쳐다보세요. 왼쪽을 째려보세요. 네. 네, 오른쪽도 째려보실까요? 네, 계속 째려보세요. 어머. 네.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튀죠? 네, 알겠습니다. 발 올리시고 침대에 한번. 저 잠깐 어지러운데요? 네. 아, 벌써 어지러워요? 하시고요. 네, 조금만 이렇게 틀어주세요. 네. 자, 이번에 고개 오른쪽으로 45도 보시고요. 자, 똑같이 뒤로 넘기겠습니다. 눈 뜨고 내려오세요. 하나, 둘, 셋. 내려오세요. 고개 뒤로 제끼세요. 네. 네. 자, 눈 뜨고 올라오세요. 저때 신동진 선배님은요, 눈동자가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자, 왼쪽 경아 씨는 움직였어요? 네. 약간 탁탁 이렇게. 네, 뒤로 한번 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의사생이 하나, 둘, 셋. 뒤로 넘어갈게요. 신기하다. 뒤로 제끼세요. 네. 여기 좋습니다. 가만히 눈 있죠. 뜨고 올라오세요. 네. 네.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경아 씨 안 어지러워요? 저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그쵸? 아, 그래요? 네. 언제가 제일 나는 그렇게 언제가 한 제일 번 하면 어지러워요? 진짜 난리 지금 이렇게 째려보라고 할 때 못 째려보겠어요. 그쵸? 째려보라고 할 때 고리 띵 하면서 뭐 이거 같이 돌리지 않고 눈동자만 가는 게 좀 누우면 안 돼요? 심하진 않으신데 또 네. 확실히 좀 귀에 어떤 질환을 한번 앓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병적인 안진의 눈 떨림 그 현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한쪽이 조금 비대칭적으로 또 자극받고 한쪽으로 좀 약간 튄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 나중에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귀 쪽에 어떤 질환이 있었던 확률이 훨씬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살 수는 있는 거죠? 아니, 죽지는 않습니다. 네, 경아 씨의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네, 최성 선생님도 자리를 못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뒤로 이렇게 젖히는 자세는 어떤 걸 알아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지럼증이 오는 건 귀에서 오는 게 가장 흔하고요. 그중에 이제 이석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네. 그 이석증이 생기는 그 세반고리관 중에 뒷반고리관이라는 게 제일 많이 네. 공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제끼게 되면 그 세반고리관 중에 그 뒷세반고리관을 확 자극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세반고리 안에 이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안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네. 네.
저 정도로 떨리는. 네, 근데 이게 약간 이석증 환자분이신데요. 이석증 환자. 그러니까 네. 정말 둥글둥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 눈동자가 땡글땡글 팽이 돌듯이 네. 뱅글뱅글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이 이석증. 전정기관과 안구관은 서로 연결돼 있는데 그 세반고리관 중에 뒷반고리관이 자극을 받으면 그 안구 중에 그 특별한 근육, 그 눈동자를 돌리는 근육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뱅글뱅글 도는 특징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네. 아까 전에 귀에서 오는 질환, 어지럼증 질환 세 가지 삼청사 중에 이제 메니에르랑 전정신경염도 보면 네. 한번 화면 볼까요? 네. 저거는 튄다. 옆으로 탁, 그렇죠. 탁 돌진 않는데요? 네, 지금 한쪽으로 살짝 자극이 지금 되고 있죠. 네. 저렇게 문제가 생긴 쪽으로 눈동자가 탁 뛰게 됩니다. 네. 네, 문제가 보시면- 있는 쪽으로요. 네. 전정신경. 이건 전정신경염이네요.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모두 다 같이 네. 그 세반고리관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생긴 귀 방향으로 눈동자가 직선으로 튀게 되는데요. 굳이 차이점을 찾으면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엔도림프라는 게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도는 현상이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안진이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 질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며칠 동안 저런 것들이 계속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줄 때마다 계속 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뇌에 생긴 질환 때문에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도 이런 안진 검사를 해보면 네. 지금 귀에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돈다든지 한쪽으로 튄다든지 이런 일정한 방향성이 없고 위아래로도 튀고 사방팔방 이렇게 얼마나 도는 어지러우실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튀면 이 뇌에 문제가 생겼겠구나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설마 내가 뭐 저런 질환이 있겠어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망설이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게 좀 주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집에서 바로 좀 이런 질환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왜 없겠습니까?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이게 그 집안에 그러니까 한 50cm 되는 도화지를 원으로 그리고 또 네. 1m 되는 그러니까 도화지가 아니어도 되고요. 이렇게 50cm 되는 원과 1m 되는 원을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놓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서서 제자리 걸음을 100번을 걷는 거죠. 네. 제자리 걸음 가능하면 무릎을 직각이 될 수 있도록 제자리 걸음을 100번을 걷는 겁니다. 네. 이렇게 100번을 걸은 다음에 눈을 감고 똑같이 제자리 걸음을 다시 100번을 걷는 또 겁니다. 100번. 네. 눈 감고. 네, 이렇게 걸으면 정상인 경우는 눈을 뜨고 걷거나 눈을 감고 걷거나에 상관없이 네. 그 중앙 부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내가 처음 바라보던 방향을 향해서 네.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네. 어느 한쪽에 예를 들어 오른쪽 전정기관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 네.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걸을 때는 그냥 눈을 뜨고 걸을 때는 어느 정도 제자리를 보고 있지만 예. 눈을 감고 100번을 걷고 나게 되면 몸이 문제가 있는 쪽으로 점점 돌아요? 돌게 됩니다. 문제 있는 쪽으로. 네. 네. 이게 처음 본 방향에서 한 45도 정도는 정상으로 보는데요. 문제가 있으시면 거의 90도 이상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요. 네, 문제가 생긴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1m 원을 그려놨었잖아요. 예. 네, 그 몸이 돌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나가지. 거죠. 그럼 1m 이상 벗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이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예. 눈을 고정시키면 어지럽지 않고 제자리를 걸을 수가 그렇죠. 있는데 눈을 감고 그 시각을 차단하고 돌게 되면 하나의 도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쪽으로 자꾸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김명아 씨랑. 네, 저하고 김명아 씨. 제가 100가지 세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파란 원에서 한번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렇죠. 네. 자, 난 시청자 제자리. 여러분도 어느 해보세요. 정도의 이 구역을 정해 놓으시고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은 좀 해볼게요.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다리 높이는 둘, 어느 정도로? 원래는 셋, 직각을 드는 넷, 건데요. 그냥 다섯, 편한 상태로 여섯, 편하게 일곱, 걸으셔도 됩니다. 여덟, 네. 아홉, 직각. 열,
둘, 눈을 셋, 감고 걸어보세요. 넷, 네. 다섯, 눈 여섯, 감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앞에 뭐가 일곱, 있는 것 같냐? 여덟, 아홉, 열, 여섯, 둘, 셋, 넷, 뭐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만 일곱, 퇴근하겠습니다. 여덟, 아홉, 열,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 떠보세요. 아니 이럴 수가. 제가 이러다가 신동진 선배가 스튜디오에서 나갈까봐. 아니 나는 카메라가 자꾸 부딪히는 느낌. 아니 저는 정말 의외인데요. 어디 아니 가신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저는 여기가 있었는데 저는 정말 자신을 와. 했고 저 정말. 저는 계속 똑같은 자를 제가 걷고 있는 줄 그렇죠, 알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게- 제가 그럼 이쪽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왼쪽 전정기관이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밸런스가 맞으면 눈을 감고 걸었을 때 그냥 그 방향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눈을 감고 걷게 되면 약한 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니까 지금 신동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왼쪽 기능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네. 그렇다고 해도 90도에서 그러니까 0도에서 45도 안쪽에서 그러네요. 하시는 완전히 거니까 돌진 않았어요. 이게 완전히 무슨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시면 웃는 게 다 그 김경화 씨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그냥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리라고는 전혀 정말 제가 뭐 누구를 웃기려고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아니고 네. 너무 깜짝 충격인데 놀랐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귀 질환이 있다. 네. 뭐 우리 앉아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귀 질환이 있다고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지럽다 생각이 들 경우에는 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치료가 또 중요할 텐데요. 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이 제일 흔한 거는 이석증입니다. 근데 간혹 이게 이석증이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 내가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석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석이라는 게 원래 있던 자리에서 빠져서 딴 데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줘야 완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놔뒀을 때는 이 만성 어지러움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돌을 원래 자리로 돌리는 방법을 이석 정복술이라고 합니다. 화면 잠깐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치료 화면이 실제 준비되어 하는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예. 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이석 정복술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 이석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석이 잘못해서 세반고리 간에 어느 한 군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눈떨림이 어느 세반고리 간에 빠지냐에 따라서 다르게 뜁니다. 네. 그래서 그 눈떨림의 반응을 보면서 이석이 어느 세반고리 간에 빠졌구나 이거를 찾아낸 다음에 그 머리의 위치를 바꿔서 다시 원래 있는 이석기관 안으로 그 돌을 다시 돌려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석정복술은 이석증은 이런 이석정복술이라는 거를 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재발도 줄고 그 다음에 증상 자체도 더 나빠지지 않고 만성으로 네. 가지 않게 되고요. 두 번째, 그 메니에르 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이제 메니에르 병은 사실은 증상을 좀 가라앉히는 약을 쓰거나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터졌던 부위가 다시 봉합이 되니까 네.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달팽이관에서 터진 거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청력의 이상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80, 90% 환자들이 그냥 이런 증상을 억제하는 구토 억제제라든지 진정제 같은 걸 좀 사용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원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달팽이관 안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터지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은데 네. 그 대표적인 게 저염식입니다. 이게 네, 짜면은 그렇죠.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물을 쉽게 생각하면 붙죠. 빨아들이거든요. 네. 우리 라면 먹고 자면 그다음에 이렇게 확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분이 너무 높게 되면 그 메니에르 병을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팽이관 안으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또 저염식을 하는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들어간 감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기는 사실 잘 쉬면 낫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정도까지는 그냥 증상이 심하게 오다가 3주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게 처음엔 너무 급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정도가 심해지면 나중에 합병증이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어지러움증으로 가는 게 높기 때문에 처음에 증상이 확 어지러워졌을 때 3일 이내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조금 사용하면 그런 합병증이라든지 그 병의 그 진행 과정을 조금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그렇게 지속이 된다면 바로 병원에 스테로이드. 가셔서 한번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부터 선생님